수도권에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의 평균 집값 14억입니다. 그렇게 6억만 대출해주면 자기 돈을 9억을 가져야만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9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집 없는 서민은 계속 집을 없앨 수밖에 없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의 주택가격은 이와 같이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장기적인 추세는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2023년도에 둔촌주공이 5,000세대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신 분한테 내가 얘기해 줬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계속 오르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말고 계약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7월 15일 날 둔촌주공이 5개 정도 무주택 세대주에게 재비뽑기 했는데 13억이 분양가인데 지금 시세가 한 30억 정도 되니까 결론은 이렇게 분양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방법이고,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지방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서울에 주소가 2년 이상 있어야지 청약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청약통장을 무조건 가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권유드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청약통장의 가점 점수입니다. 청약통장에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5세부터 청약통장이 인정이 됩니다. 자녀가 15세가 되면 청약통장을 만들어주시고 10만원, 돈이 없으면 2만원만 넣어줘도 됩니다. 청약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한 번만 2만원만 넣어주고 통장을 이제 그냥 자녀에게 물려주면 됩니다. 네가 돈 벌면 네가 넣어라 이렇게. 부모가 좀 잘 가르쳐줘야지 우리 자녀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2만원짜리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라는. 또 무주택 기간도 우리가 20세가 넘어가게 되면 세대주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15년 이상 넘어야지 무주택 기간은 인정을 받습니다. 20세가 넘으면 무주택 기간에 세대주로 좀 분가를 시켜주는 것도 좋다. 아직도 지방에 부모님과 같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또 부양가족 수는 이제 결혼을 하고 부모님을 모시면 이제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면 되겠고, 점수를 잘 쌓아야 되겠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데요. 반포 원밸리 지금 평당 3억 5천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32평이 분양가가 20억이었는데 이번 달 거래가 70억이 됐습니다. 강남 반포에 아파트 하나 받으면 50억의 차익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70억이나 되는 반포에 사느냐? 가장 큰 이유는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교육이라든지 환경입니다. 교수, 의사, 변호사, 부자고 좋은 사람들까지 모여 살고, 또 부자가 마음이 좀 너그럽습니다. 그런 이유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강 이북보다는 한강 이남을 사야 됩니다. 한강 이남은 계속 발전합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라든지 파주에 살아봤지만 오르지 않습니다. 북한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인구가 감소하는데 집값이 오르느냐 하면, 매년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30만 명이 한국에 옵니다. 정확하게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275만 명입니다. 대구 인구보다 많고, 아마 전체 우리나라 외국인 인구를 앞으로 750만 명까지 받아들일 겁니다. 한국 인구의 15%입니다. 독일은 현재 20%가 외국인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국가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35%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 많죠. 우리 어머니 이제 90세 혼자 살아요. 아마 이 혼자 사는 비율이 이제 50%까지 늘어날 거고, 우리가 평균 연령이 이제 90세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또 경기 수도권 지역은 집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서울에는 특히 집을 지을 곳이 없습니다. 서울에 재건축 400개 정도 있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빨리 주택 공급 계획을 좀 밝히고 꾸준하게 주택 공급을 해야지,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다가는 실패한다. 우리나라에서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5대5입니다. 수도권에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의 평균 집값 14억입니다. 그러니까 6억만 대출해주면 자기 돈을 9억을 가져야만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9억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 없는 서민은 계속 집을 없앨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이 대출을 잘 받고 잘 상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연체율 0.5%밖에 안 됩니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은행에 이자를 연체하면 3개월 뒤에 경매를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은행 연체율이라든지 개인의 자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옥죄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국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미국의 연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 시장 경제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재건축에 대해서 옥죄거나 너무 규제를 하지 말고 시장 경제에 맡겨서 건설업자와 재건축하고 하는 조합원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아마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 건설업자들이 재건축에서 많이 공급을 할 것이고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집을 안 지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다. 아마 집은 이제 이런 이유로 90% 확률로 계속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론은 한강의 이남은 계속 오르고 추세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100% 올랐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경험 삼아 6개월 뒤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또한 아파트는 공급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년에서 15년 걸립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착공을 해도 5년 뒤에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저도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부자가 되고 좀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고, 두 번째는 또 이러한 1등 주식을 사라. 저도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었지만 이렇게 1등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2017년도에 그 기사를 보고 저도 많이 깨달았었고, 결론은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젊은 대학생도 45%밖에 취업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을 우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월급을 모으고 창업을 하고 또 신산업도 하는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신산업 하는 거, 미국의 아마존을 본따서 만든 게 쿠팡입니다. 일본도 한번 가보세요. 일본에 요즘 지진 난다고 해서 왕복 10만 원이면 가더라고요. 저렴하게 왕복 비행기 타고 가서 일본의 신산업이 어떤 게 있는지, 일본에는 있지만 한국에 없는 브랜드를 가져와도 좋습니다. 우버만 허용해줘도 한 수십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정부가 빨리 우리 젊은 대학생들, 노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버를 좀 허용해달라. 호주는 우버를 허용하고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가 택시 산업에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신산업, 구산업이 상생을 해서 호주 경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잘 만나고 교류를 해라. 수고했습니다.